심심한 자면 하나 더 떠두겠다. 나가서 좀 여자를 사귀어요. 아이, 모르겠다. 5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뭘 하냐? 나는 좀 비관적이라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 7시다. 오후 7시. 오후 7시인데 뭐 밤이 아닌데? 어쩌겠든. 들어보자. 봉호 선생님이 말한 게 저기 뭐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통일이 된다고. 근데 날짜를 뭐 얼마라고? 되게 날짜가 안 맞았죠? 근데 날짜가 안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도가 있어요. 구도. 원래 이게 도의 경제가 좀 낮은 분들이나 뭐 국가의 흥망을 뭐 이렇게 걱정하고 예언하고 뭐 이러는데 원현불 경제는 지금 지구가 아니고 우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구도 아니고 뭐 이거 뭐 나라의 흥망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격이 안 맞는데 나보다 훨씬 엄청나게 낮은 경지에서 그 국가의 흥망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뭐 참여하네 뭐 이런 거고 내가 말했죠. 그 자주 봉호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게 맞나 틀리나 나는 모르겠는데 제갈량이 그 뭐야 삼국지의 그 유비 관우 장비인가? 걔가 무슨 나라지? 위초고의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총나라였나? 총나라의 뭐 총이었죠? 제갈량 독일 6단. 독일 6단에서는 그렇게 총리도 하고 전쟁도 뭐 전쟁 군대도 지휘하고 뭐 독일 6단. 독일 5단이 뭐라고? 염라대왕. 독일 6단이 그렇게 제갈량 총리. 왜냐면 독일 9단 강이야. 독일 9단 강이면 솔직히 조금 그런 제갈량 같은 양반을 좀 길러가지고 총리로 취임시키는, 총리로 추천하는, 청구하는 뭐 이 정도는 몰라도 내가 뭐 이렇게 국가의 흥망에 뭐 이렇게 나는 별로 그게 급이 안 맞는 얘기라서. 어? 대통령이 저기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해가지고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그거, 보지 똥구멍 보는 거,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어쩌면은, 이 격이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아무리 격이 좀 망가졌어도 자기 그 레벨에 맞는 격이 있어요. 아무리 이상한 놈이라도. 근데 레벨에 전혀 안 맞는 격이 이제 원년불이한테 국가의 흥망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개인의 뭐 건강이나 뭐 운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거는 무당한테 가야지. 응? 사주팔자 많이 보시고 이러는 분들한테 가야지. 그분들한테 그건 전공 분야고 나는 그런 쪽 분야가 아니다. 응? 나는 이런 거 해주는 양반이야. 뭐 하는 거냐. 야, 지구가 왜 이렇게 뜨겁냐? 아, 그건 뭐 기후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뭐 그렇대요. 정말? 태양의 열과 지구의 궤도와 뭐 지구의 뭐 대기권과 뭐 기타 등등 복잡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가 뜨겁다고? 뭐 아닌데. 그러면 원형분은 뭐 어떻게 한다고? 지구의 궤도를 바꿔줘요. 태양에 도는 지구의 궤도를 바꾼다고. 내가 지구를 약간 밀어버려. 옆으로.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지금 원형불의 뭐라고 해요? 담당 분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시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하고, 지구의 수명을 늘려줬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구의 수명을 이렇게 늘려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제갈량처럼 독일 6단 제갈량 총리처럼 그렇게 나라의 흥망성쇠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재상이 돼가지고
그것도 절대 권력의 대상이지. 그래가지고 뭐 별거 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어찌됐든 이거 봉우 선생님이 말한 나라의 흥망이나 뭐 저기 한국의 뭐 발전이나 뭐 중국의 멸망 이런 걸 좀 살펴봐주면 대략 어떤 구조냐면 이런 얘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되게 힘이 없어요. 뭐가? 이 백인들한테 힘이 딸려. 이 황인종들이. 백인들이 이게 약간 좀,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기 좀 지배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고, 중국도 지배하려는 습성이 많아서 맨날 옛날부터 그 전쟁을 많이 일으키던 포악한 나라인데, 일본처럼. 일본도 포악한 나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한테는 좀 딸려요. 그래서 중국이 저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무슨 꿈이라 그랬나? 중국이 꿈이라 그랬나? 뭐 해가지고, 미국을 다 이겨내고, 추월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오히려 미움을 사. 미국의 미움을 산다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원래 무역을 봉쇄했다고, 북한처럼. 북한처럼 봉쇄했는데, 닉슨이 핑퐁 외교인가 뭔가, 다, 탁구 치고 뭐하고 하면서 갑자기 중국과 국교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를 하고 이러면서 배신을 한 거지. 대만을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중국 봉쇄를 풀면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성장했는데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한다고 다시. 왜? 중국을 풀어줬더니 이게 잘못한 거야. 호랑이를 키워준 거야. 그래서 다시 밟아요, 중국을. 짓밟아 버린다고. 응? 아니, 미국이 힘이 빠져서 황백 대전환기라던데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구조냐면 중국을 밟아버려. 그래서 중국이 확 밟혀가지고 미국이 옛날에 소련을 밟아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소련이 결국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됐죠. 응? 중국이 한번 그렇게 무너져서 멸망해버린다고. 멸망이라는 게 사람이 죽는다 그게 아니고 정치 시스템 이게 다 붕괴된다고. 경제니 뭐니 싹 다 붕괴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 근데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데 두 나라로 쪼개진다는 거야. 왜요? 결국 누구겠냐? 미국이겠지. 미국밖에 그런 짓 할 사람이, 그런 짓 할 나라가 없어. 그런 능력이 되는 나라가. 중국이 쪼개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10매덕 인구라고? 그게 쉽게 말하면 절반을 팍 쪼개져가지고, 베이징은 그대로 공산주의고, 응?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상하이가 새로운 자유중국이 돼. 뭐냐면 미국식 민주주의. 대만처럼 된다고. 미국식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핵무장한 남북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싸워요. 맨날 시끄럽게. 왜 이렇게 났냐고? 미국이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단합된 거대한 중국이랑 싸우려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추월되고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돼. 자꾸 중국이 하나, 둘씩 다 추월해 나가. 그러니까 미국이 공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역을 봉쇄하든지 기타 등등 외교력이라고 하죠. 외교력. 전쟁은 못 하잖아.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 전쟁은 저기 대만 해협 쪽에서 전쟁을 한다는 걸 나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 해군이 전멸해요. 미국 해군에. 미국의 어떤 함정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미국이 쉽게 말해 함정을 파놓고 중국 해군을 끌어들여. 그래서 중국 해군이 전멸해. 일본 해군이 전멸했죠? 저기 진주만으로. 어? 진주만이 일본한테 침공을 당했잖아. 미국이 먼저 친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되면서 요상하게 되면서 일본 해군이 전멸하지. 그 꼬라지가 난다고.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 같은데 먼저 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공작에 빠져. 중국은 그게 공작에 빠졌는지를 모르는 것 같고 일본도 그렇고 진주만에 그냥 일본이 막 함대를 다 이끌고 쳐들어가서 진주만을 공격하잖아. 선제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만도 선제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나리오는 전체적인 건, 구체적인 거는 정확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다 보는 건 아니고, 대체적인 그 숲을 봤단 말이지. 그래서 중국 해군이 그렇게 대만을 치면서 이상하게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는지 미국 해군에 전멸이 돼가지고, 잠수함한테 전멸이 되는지, 뭐 구축함한테 전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쪽박이나, 그러면서 그 해군력에 쏟아부은 중국이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그게 괴멸하면서, 이게 언제 때 이런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응? 영국을 치거든요? 영국 엘리자베스 1세를 여왕을 친단 말이야. 근데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처녀인데 평생 처녀로 살다 죽었는데 같이 섹스하고 그러는 저기 해적 선장이 있었어. 해적 선장. 영화에도 나오잖아. 해적 선장이랑 섹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연인 사이라고 했나? 뭐라고? 아니 그건 아닌데 여자 처녀 군주가 외로워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밤에서 같이 끌어안는 그런 남자였는데 그 해적 선장이 그 가다만 쉽게 말해서 해적 함대 영국 해군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좀 어설퍼가지고 해적 함대인데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쳐들어왔다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전멸해요. 그러면서 펠리페 2세가 비참하게 죽어. 왜? 이게 해군에다 쏟아부은 돈이 엄청난데 그 해군이 전멸하면서 무슨 IMF가 왔대나? 국가 부도가 났다나? 그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펠리페 2세가 비참하게 죽고 그다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돼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처녀가 대단한 처녀지. 처녀라고 처녀가 아니야. 같은 동네 처녀처럼 문약한 처녀가 아니고 엄청나게 무서운 처녀지. 그렇고 중국 해군도 미국 해군에 전멸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중국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아니면 뭐 레임덕이 온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난리가 나면서 그게 자유중국이 일어났는데 자유중국 수도가 상하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명상에서 보기로는 그래가지고 미국 놈들밖에 없어. 미국 놈들이 결국은 그 거대한 중국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대립하게 하니까 남북한도 지금 서로 대립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나라의 힘이 다 빠져버려. 서로 겨누느라고 다른 외국에 나가서 국제사회에 나갈 힘이 다 잃어버린다고. 많이 상쇄돼 버린다고. 그래서 거대한 중국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지네끼리 싸우게 해서 중국의 힘을, 중국의 세계 패권을 무너뜨려요. 미국이. 그리고 음흉하게 웃는 거지. 뒷방에 앉아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음흉하게 웃는 게 그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 그게 이제, 공호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한 거고. 남북 중국으로 절반으로 쪼개지면서 대립하면서 베이징이 크게 타격을 입는 거야. 리더십이. 응? 타격을 입을 때 중국군이 다들 어디로 가? 남쪽 국경에 다 배치돼야 될 거 아니야. 북중국 그 중공의 군대가 전부 다 남중국 그 상하이를 수도로 한 자유중국의 군대랑 맞싸우기 위해서 그 경계선이 되게 넓잖아요. 만리장성처럼. 경계선이 넓은데 그거를 군대를 다 배치를 해가지고 막으려니까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재산도 절반으로 다 국가 재산이나 국가의 국부라 그러나 그 재산이 확 반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절반으로 쪼개진 군대마저도 전부 남쪽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반도 쪽에 배치할 군대가 없지. 압록강에 배치할 군대가 없잖아. 응? 군대는 있겠죠. 있긴 있는데 그지 같단 말이야. 거기다 힘을 쏟을 지금 역량을 집중할 어떤 그 환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남북한이 동이족이 조생지들이 바보들이잖아. 맨날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래등 사이에 끼인 새우들 아니야. 새우 신세 아니야. 얘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남북한 정치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북한에서 맨날 독재나 해먹고 남쪽에서는 맨날 시시한 걸로 정치인들이 여야 싸움이나 하고 이러고 있다가도 중국이 그렇게 크게 변혁하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야겠지.
세월이 좀 지나면서 눈치를 채는 거야. 뭐 중국이 북한 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투입할 역량이 없어. 베이징이.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 까는 거지. 그때는 이제 눈치가 이제 그때 아무리 눈치가 느려도 그건 이제 알아채는 거지. 그러면서 남북한이 통일을 해요. 이런 이야기. 근데 통일이라는 게 저기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주의하시고. 환상은 아니야. 이게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 복잡하다고. 그리고 좀 지저분하고, 정치인들 하는 건 내내 구린내가 나고 지저분하지. 그래서 통일도 조금 지저분하고 겉멋술수가 많고 음모가 많고 뭐. 그런데 어찌됐든 통일이 된다고. 그때 통일을 만약에 남북한이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 시기를 잃어버린 민족이 단합할 시기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민족이 둘로 쪼개진 그 분열된 틈을 타서 결국은 다시 중국이 일어나서 베이징이 다시 결국은 힘을 일으켜서 남북한을 먹어버려요. 왜? 남북한은 옛날부터 그 중국 땅이었잖아. 명나라 때도 뭐 옛날 명나라 황제한테 우리가 그 조선왕의 임명장을 허가받아야 됐고, 그 후에도 뭐 임진왜란 잠깐 쳐들어왔었지만 그 직후에 병자호란이라고 해서 다시 청나라 속국이 되지. 그래서 청나라 속국이 돼서 200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이 다시 또 쳐들어와. 그래서 그게 일제시대야. 최근의 일제시대. 그래서 내내 이쪽 미련한 조선징들 이쪽 애들은 맨날 당하기만 하고 이게 힘이 없어. 국방의 힘이. 근데 국방의 힘이 기본 바탕은 일단 분열된 남북을 통일시켜야 힘을 회복해요. 남한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북한 사람들까지 통합해서 통일을 해서 힘을 모아야지 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봉호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본 게 그게 결국은 남한이 북한을 먹으면서 통일이 되면서 조선족 자치주까지 먹게 된다. 왜냐면 베이징이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상하이랑 싸우느라고 하여튼 드럽게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군대가 서로 남북 중국이 군대가 서로 이렇게 국경선에 마주쳐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거지. 그 국방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 자치주에는 솔직히 관심을 갖겠어 안 갖겠어? 그 이민족들 아니야. 지네는 뭐 중화민족의 하나다. 조선족이 뭐 이러는데 그거는 잘 나갈 때 이야기고, 한참 힘들어서 지금 중국 한족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조선족 자치주, 즉 조선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에 대해서 중국 베이징 정부가 돈도 안 그래도 없는데 거기 관심을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전혀 못 가진단 말이야.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고, 관심 밖으로 된 상태에서 남북한은 통일을 하면서 조선족 자치주의도 먹자. 응? 북한도 먹었는데 조선족 자치주의도 먹자. 지금 베이징이 지금 조선족 자치주의에 투입할 역량이 안 된다. 국력이. 그래가지고 이 남한이 서울이 평양을 먹고 베이징의 힘이 빠진 틈을 타서 조선족 자치주까지 먹는다. 이건데, 여기에서 원영불은 뭐를 봤냐 하면, 봉호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웃기는 게 진짜 원영불이 이렇게 자꾸 자기 민족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이 미련한 이 조선징들이 지네끼리 뭐 합쳐서 뭐 우리가 일어나자 이게 아니고 아주 웃기는 꼬라지를 봤다고. 영상에서. 뭔데요? 일본이 중국을 엄청나게 싫어해. 베이징을. 지금도 싫어하지만 일본이 베이징에 이리를 갈어. 왜? 그 한반도라는 것도 결국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 땅이었는데 일본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내내 이게 안 좋은 감정이 미래에도 앞으로 계속되면서 뭐라고? 일본의 극우파 세력이 야쿠자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야금야금 쳐들어온다 그랬나? 지배한다 그랬나? 지배는 아니고 하여튼 극단적인 그 성향을 이끌어. 배경이 야쿠자야. 일본 야쿠자.
그래서 일본 야쿠자가 조선족 자치주까지 먹는 거야. 응? 왜 그런, 거기에 동원되는 건 또 야쿠자는 또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야쿠자는 제일교포들이, 응? 일제시대 때 끌려가고 유학 가고 뭐 이사하고 이미 어떤 좀 출세하려고 그러면 또 동경이나 일본으로 또 이사해야 됐잖아. 조선에 사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 일본으로 많이 갔는데 끌려갔든 뭐 했든 뭐 자발적으로 갔든 그 조선족, 우리 한민족인 그 교포들이지. 제일교포. 이 제일교포들이 문제는 해방되고 이게 건국되고 뭐 하면서 버림을 받아요.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왜냐하면 그게 친일파라는 거지. 일본에 가서 살 정도면. 그래서 버려버려. 근데 일본 놈들은 또 뭐라 그러냐? 걔들은 조선쟁들이니까 일본인들은 아니다. 해가지고 일본 국적을 안 줘. 지금도. 일본 국적을 안 줘. 또 무슨 절차가 있다나?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려면 또 무슨 뭐를 해야 된다나? 근데 제일교포들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해가지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조폭이 많이 됐대. 야쿠자가 많이 됐다니까. 응? 살기 힘드니까. 창녀도 많이 됐겠지. 야쿠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그 야쿠자가 제일교포 야쿠자인가? 뭐 하여튼 꼭 그건 제일교포만은 아닌데 어쨌든 일본의 그 극우 세력이 중국을 매우 싫어하는 극우 세력이 북한을 먹고 조선족 자치주까지 먹게끔 이끌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쪽 사람들은 무대 터져가지고 북한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조선족 자치주를 먹을 생각도 안 하는데 일본 야쿠자 놈들이 자기들이 그걸 국가 정책이지 어떻게 보면 총리가 밀어주겠지. 일본 총리가 뒤에서 밀어주겠지. 그래서 일본 야쿠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족 자치주까지 간다 그러더라고. 다 따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왜 그렇게 하냐니까 중국이 그만큼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국을 통일시키고 조선족 자치주까지 먹게 이렇게 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럼 친일 세력이 다 장악하는 겁니까? 장악은 아니고 그걸 이끈다 그러나 주도한다 그러나 뭐 그런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나 하여튼 실제로 먹는 그 북한을 따먹고 조선족 자치주를 따먹는 실제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이 그 배후가 결국은 야쿠자라고 하더라고. 일본 야쿠자라고. 여러분 명상에서 그렇게 봤어요. 웃기죠? 엉터리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 구도가 지금 구도를 말하는 거야. 정확한 디테일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도가 중국은 왜 분열이 되느냐? 미국이 상대가 안 돼. 그래가지고 미국 백인들이 화를 낸다고. 야, 이거 중국한테 계속 다 밀려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러면 중국을 반으로 나눠야지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나눠버려. 그래가지고 중국이 남북한 중국이 돼가지고 서로 지네끼리 칼싸움하고 지네끼리 칼 겨누고 총칼 겨누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뭐야? 미국이 계속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죠. 중국이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에 힘을 못 써. 지네끼리 서로 겨누고 있으니까 반으로 갈라져서. 그래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강력한 패권은 아니고 점점 약해져서 왜냐면 중국이 아무래도 불로 분열돼도 불로 분열된 중국이 또 국제사회에 대비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쨌든 미국의 그 전체적인 패권은 많이 약해지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 된 중국보다는 불로 된 중국이 미국한테는 좋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 구도를 알겠냐고.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건 나도 몰라. 봉호 선생님은 날짜를 예언했다가 틀려가지고 막 욕먹었는데 나는 날짜도 모르는데 전체적인 구도는 봤단 말이야. 명상에서. 근데 봉호 선생님 말이 맞아. 그렇게 구도가 돼서 북중국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엄청나게 위축돼. 나라를 절반은 잃어버렸지. 상하이 중국은 친미 중국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만처럼 이러고 앉아있지. 남중국은 또 핵무장까지 했지. 영토도 절반이나 다 먹어가지고 영토도 넓지. 인구도 엄청나게 많지. 서로 대적하느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사이에 한반도가
조선족 자치주까지 쳐 들어가는데, 먹어 들어가는 그 선봉은 오히려 뭐라고? 일본 야쿠자라. 웃기죠? 그래서 일본이 웃고, 왜? 일본이 웃는다는 거죠. 이 한반도 얘들, 한국 애들은 좀 시시한 애들이라서 일본은 깔보고 있기 때문에 별별 좀 위기감을 안 느끼고, 응? 지네가 지배했던 나라라서, 이 중국은 아주 싫어한다고, 이 일본 놈들이. 그래서, 야, 조선족 자치주까지 이거 한국이 먹게 하면, 중국은 힘이 더 빠지니까, 일본 측면에서는 차라리 그게 낫다. 왜? 서울이라는 것은, 서울의 그 행정부라는 것은, 솔직히 일본이 충분히 조종할 수 있다. 응? 미국과 함께. 미국과 함께 일본이 합쳐가지고 합심을 해서 서울을 적당히 뭐 구워 삶아서 데리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별로 시시하게 보는 거야. 웃기죠? 어부질이야, 어부질이. 중국과 일본이 싸우면서 어부질이로 한국은, 응?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을 먹어버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다가 이게 뭐야, 조선족 자치주까지 먹어버린다. 이런 미래예요. 웃기죠? 근데 이게 그러면 한국이 강력해지는 강대국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 절대 그렇지 않고, 남북 중국이 서로 대립하지만 남북 중국이 둘 다 따로따로지만 반반씩 쪼개졌지만 엄청난 힘을 행사하고, 응? 한국이라는 것은 일본한테 휘둘려가지고, 응? 이렇게 실질적인 이익은 야쿠자들이 다 먹고, 응? 북한이나 이 조선족 자치주는 뭐 그렇게 뭐 얻을 만한 이익은 없다는 거야. 얻어서 무슨 뭐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그런 건 아니고, 거지 땅, 거지 땅이. 내내 그렇다. 그래서 그럼 봉우 선생님 말하는 황백 대전환기는 뭐 되는 겁니까? 된다. 되는데 일본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돈이나 이런 것은 다 되는데도, 이상하게 일본이 이상하게 그 주도권을 이렇게 명시적인 주도권을 얻는다기보다는 떵떵거리지를 못한다는 거, 특징이. 그리고 별로 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떵떵거리는 건 한국이고, 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좀 이상한 구도인데, 일본은 뭐 전범만이 아니고 2차 대전 전범만이 아니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무슨 왜 그런지 막후에서 힘을 쓰는데, 전면에 나서서 세계적인 그 질서를 이끄는, 그거는 못한다, 제대로. 이상하게.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점점 발언권이 세진다. 응? 그리고 미국은 예전에는 떵떵거렸지만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국제사회를 이끌면서 세계 경찰을 하면서 무슨 이익이 생기나 했더니, 이익은 아니고 그냥 내가 떵떵거리면서 재밌었다. 근데 오래 떵떵거리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 그리고 돈은 안 돼, 이익은 뭐 전혀 잘 안 되고, 국제사회를 이끌면서 세계 경찰을 하면서. 그래서 세계 경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좀 재미를 없어 한다고. 자꾸 세계 경찰을 오래 해봤더니 별로 재미없더라 해가지고 좀 뒤로 물러나는데, 그 뒤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누구한테 주냐면 지네 똘마니한테 준다. 지네 똘마니한테 주는데 누구한테 준다? 한국한테 준다. 왜? 이게 만만한 놈이면서 점점 자라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화되는 것도 그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는 거지. 일본은 오히려 실질적인 돈이나 그 힘의 막후적인 힘을 쓰는데, 전 세계에 이상하게 리더십으로 어떻게 국제사회 전면으로 나서서 떵떵거리는 거는 이상하게 안 한다. 왜 그런가? 이게 일왕보다 더 대단한 총리가 나타날까봐 일왕이 견제를 하는 건가? 뭐 하여튼 뭐 복잡한데, 그래서 한국이 떵떵거리게 된다. 그리고 자유중국, 상하이에 있는 자유중국을 되게 띄우게 되죠, 미국이.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공산중국을 미국은 상하이 중국과 함께
한미일, 대만, 그 다음에 상하이 중국, 대만과 상하이 중국이 통일이 되는지는 난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런 세력들, 자유 세력이 공산 중국인 베이징을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세계 질서 구도가 황백대전환이라는 게 된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 봉우 선생님은 뭐 한국, 중국, 인도가 세계를 이끌게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이끌게 된다. 왜? 원영불이 절대신이잖아. 절대신이 서울에 왜 태어나서 지금 평생 살고 있겠냐? 서울에 내공을 주입해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서울이 떵떵거린다고. 원영불 죽고 나서도. 이해가 돼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원영불이 가짜예요. 야, 씨, 너는 저리 꺼져. 이 나쁜 멍청한 놈. 그래서 절대신이 여기 와서 서울에 와서 여기 사는 이유가 뭐라고? 동대문구 여기 배봉산 여기 자락에 사는 이유가 뭐라고? 이 배봉산 자락 여기에 힘을 주는 거야. 앞으로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집무실이 아니고 여기 이 동대문구 쪽으로 집무실을 옮길 것도 생각해보고. 왜냐면 절대신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 지금 무섭다 하니까 뭐 그냥 무서운가? 뭐 무섭군요.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다니까. 그래서 이 동대문구 여기 휴경주공 이쪽 부근으로 해서 이쪽 부근에 지금 엄청난 지구를 이끌 만한 엄청난 파워가 지금 내공이 주입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맨날 방귀 끼고 똥 싸고 살면서 그냥 방귀 끼고 똥 싸는 게 아니군요. 아니 그럼 저 신을 어떻게 보는 거야? 신을 개똥으로 여기냐? 내가 아무리 말을 개똥같이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원형불이 있는 이쪽에서부터 세계를 영도하는 거란 말이야. 세계를 지도하는 패권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은 또 미국의 달러, 돈으로만 패권을 지도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신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돈이라 그 개똥 같은 돈이 아니고 신의 뜻으로 모든 게 다 질서가 정립이 되는 거라고. 재정립이 되는 거고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하는 거라고. 원형불이 만약에 뉴욕에서 살고 있거나 뭐 LA에 살고 있거나 평생 거기서 뭐 교수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러고 살고 된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패권을 더 장악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거기서 내공을 계속 그 땅에다 주입하거든.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무서운 거라고. 아, 빨리 그럼 휴경주공으로 이사를 해야겠군요. 그럼 지금 내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빨리 이사하시는 것도 좋아. 좋은데, 아예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뭐, 억지로 직장도 바꿔야 되고 복잡하잖아. 그러지 말고 살던 데 사시고. 원형불이 사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봉산 자랑 이거 서울시립대 반대쪽. 응? 배봉산 옆에 서울시립대가 있는데 그 반대쪽에 원형불 사는 집이 있거든. 근데 이쪽 부근이 지금 엄청난 내공을 지금 받고 앉아 있는 거라고. 여기서 세계를 영도할 사람들이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그건 모르겠구만. 어쨌든 여기가 되게 중요한 땅이 되는 거야. 여기가 진짜 요지가 되는 것이고, 이거 지금 청와대를 지을 때, 그 경복궁을 지을 때, 그 조선왕조를 세울 때 경복궁이 원래 고려시대 때부터 옛날 때부터 있었던 그 궁전인데, 경복궁이 아니고 그때는 뭐라 그랬지? 남경이라 그랬대지? 그 당시에는 남경. 가지고 옛날부터 아주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여기 궁궐터가 이제 저기 청와대 앞에 거기 경복궁인데, 조선이 건국할 때 경복궁을 왕궁으로 이제 천도를 하려니까 고려에서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신망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귀족들도 흔들리고, 그걸 꼭 해야 되냐고. 고려에서 계속 살아야지.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가짜로 지어낸 게 풍수지리설이라는 거죠. 영상에서 그러더라고. 그거 전부 싹 다 가짜라고. 조선왕조를 이동할 때 민심 지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거를 원래 그 영적인 것, 종교 쪽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조선왕조 왕실이 처음에 이성계 때인가? 뭐 누구 때 하여튼 그 한양천도를 할 때 그 온갖 거짓말들을 지어냈다고 하더라고. 스님들이 뭐 도선국사가 뭐 어쩌고 도선비기가
그 도선 국사 관련된 그 서책들은 전부 싹 다 관련된 서책들이 뭐 많다고도 하던데, 그 뭐 나는 모르겠고, 그게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가짜래요. 영상에서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게 전부 가짜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그때 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어떤 이유가 있었대나? 정치적인? 근데 그게 민심 지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가짜 이야기를 신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다는 거야. 소문으로. 백성들은 그런 걸 믿거든. 가짜 뉴스를 믿거든. 그래가지고, 그 괜찮은 이름 있는 도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타나게 해가지고 사이비 종교죠. 어떻게 보면 사이비 성직자지. 그걸 내세워가지고 그걸 퍼뜨려가지고 겨우 한양으로 천도를 했다 뭐 이러는데 지금 용산으로 지금 저기 윤 대통령이 옮겼는데 용산으로 옮길 때도 무슨 영적인 종교적인 풍수지리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지지가 전혀 없는 얘기를 했죠. 지지가 전혀 없이 그냥 무단으로 그냥 막 용산으로 옮겨버렸지. 그래서 용산은 힘이 없어요. 경복궁처럼. 경복궁의 청와대처럼 용산도 아무런 영적 지지가 없는 곳이다. 풍수지리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그 풍수지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원효물이 사는 이 동대문구 이쪽은 장안동, 휘경동, 경계선 쪽은 뭐라고? 원형불이 직접 내공을 주입하고 있고 원형불이 지금 경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가짜 도인들, 가짜 성직자들하고 가짜 성직자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도력은 딸리는데 이름만 좀 대단한 양반들 그런 양반들하고 다르다. 수준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쪽에 뭐를 세워야 될 거야. 왕궁을 대통령궁을 직접 여기다 짓는 거는 모르겠고 여기다 뭘 세워야 될 거라고 거대한.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내공으로 쉽게 말해서 한국이 황백대전환기의 중심 국가가 돼요. 알겠어요? 봉호 선생님은 중국과 인도, 한국, 중국, 인도가 황백대전환기를 이끈다 그러는데 잘못된 것이고 원형볼은 중국과 인도에 내공을 준 적이 없어. 축복을 준 적이 없어. 왜요? 뭐 그 새끼들이 나한테 뭐 시주한 게 없잖아. 시주가 중요하군요. 그럼 당연한 시주가 중요하지.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걔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돈 말고. 응? 한 푼도, 0원이야. 1원도 안 줬어.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나한테 찬밥이란 말이야.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평생 해준 은혜가 얼마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살님들이 지금, 원효벌 제자분들이 지금 해주는 게 얼마야? 지금 정기연금이 100만 원이야. 그게 어디냐고? 인도와 중국은 지금 그렇게 부자 나라네 돈이 많네, 인구가 많네 하면서 원효벌한테 1원도 안 주고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보살님들이 몇몇 분이 조금씩 해가지고 월 100만 원을 나한테 주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공짜로 받지 않거든? 반드시 베푼다고? 베푸는데 어떻게 베푼다고? 월 100만 원 받았다고 100만 원어치 베푸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쏘아준단 말이야. 나는 그냥 퍼주는 게 엄청나게 퍼줘. 영적인 세계니까. 왜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 그 권능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까지 퍼줄 때 그냥 팍팍 퍼주지. 뭐 내가 무슨 병신도 아니고 돈이 재벌회장으로 치면 100조 원, 1000조 원이 아니고 100경원, 1000경원이 아니고 그렇게 돈을 무한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어떤 감사한 사람한테 뭐 꼭 굳이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돈을? 그냥 막 퍼주면 되지? 그 영적 세계에서 내 내공이나 축복력이 그렇단 말이야. 무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정기 헌금을 하시는 보살님들이나 뭐 그렇진 않더라도 가끔씩 선물 보내시는 보살님들도 있고 밥 사는 보살님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분들한테 무한대로 퍼준다고. 야, 내가 받았지? 나도 뭘 줘야지? 해가지고 그냥 퍽! 나는 장난처럼 준다고? 퍽!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소통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내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아세요? 무서운 내공을 받고 있다고. 근데 중국과 인도는 나한테 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지. 그지?
아니죠. 중국과 인도에서도 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맨날 사당에다가 뭐 예물도 바치고 공양도 하고 뭐 맨날 기도 엄청나게 하는데 그걸 그냥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거야. 여기 한국도 똑같이 하잖아. 아, 그런가? 그건 다 똑같이 하잖아. 근데 다른 건 뭐라고? 원효만한테 직접 헌금을 하고 선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만 있단 말이야. 미국 보살님 한 분 있고, 독일 보살님은 뭐 별로 소식이 없고, 어? 미국 보살님은 월 10만 원씩 보내고 계시고, 그래서 미국의 그 뉴저지주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을 거예요. 뉴욕보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인연이. 장난 같지? 어? 내가 하는 소리가 그냥 장난 같고 개똥 같은 소리 같지? 명상 경지가 이게 지금 무서운 경지라는 게 이게 명상만 밤 구석에서 명상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를 난 조작한다.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를 다 지배하고 조종한단 말이야. 질서를 거대한 질서를 조종한다고. 그래서 황백대전환기에서도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에 이 동대문구 이쪽이 지금 강남만 발전시키는 정치인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강남만 발전시키고 뭐 분당이네 신도시내 발전시키고 거기 지네 뭐 대장동 투입해가지고 뭐 엄청난 차익을 일으키는 그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들이 지금 하는 거고, 응?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이 나라가 부흥할 때 이 원영분이 사는 이 배봉산 이쪽 서울시립대 반대쪽이 배봉산 이쪽이 지금 강남보다 더 엄청나게 발전을 할 때 이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나? 안 되면 말고. 안 돼도 괜찮아. 이해 안 돼도 괜찮고, 여기가 발전이 안 돼도 괜찮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그 우주의 질서를 조종할 때는 그렇게 뭐, 모르는 양반들이 그걸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돌아가게 한다고.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돈이 많고 인구가 많은 이유로, 세계 질서를 또, 국제적인 리더십을 이끌게 되겠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은 워싱턴에서 서울로 넘어오게 된다. 워싱턴 DC에서 서울로 넘어오게 된다. 왜? 원영분이 지금 서울에 나타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원영분이 서울에 나타난 이유가 서울을 뭐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방어하고 이렇게 짜잔한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구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을 이쪽 서울 배봉산 동쪽인가? 여기가 서쪽이냐? 모르겠다. 동쪽이지. 이 배봉산이라는 이 조그만 서울의 조그만 뭐 100m짜리 야산인데 여기 동쪽에 사는 이쪽 서울시립대 반대쪽 이쪽에 거대한 뭘 지으라고 알겠어요? 거기서부터 세계를 지도하게 되는 영도력이 나올 거예요. 돈으로 영도하는 게 아니야. 뭐 모르지 그런 거 다.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뛰어남이 보통 뛰어남이 아니고 이상한 뛰어남이 있어야 된다니까. 신탁을 받아서 통치한다 그러지. 그게 꼭 옛날 구석기 시대 뭐 미개한 시대 때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있다니까. 알겠어요? 이건 풍수지리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대통령궁을 짓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다 뭔가 하여튼 중요한 걸 지어놓고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힘을 낼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리고 배봉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이야. 100m짜리 조그만 산인데 배봉산이 엄청나게 중요한 민족을 지도하고 세계를 지도하는 핵심 산이 되는 거라고. 그 명산 수천 미터짜리 명산도 있고 히말라야 높은 산도 있는데 왜 100m짜리 야산이죠? 그것은 굳이 내가 설명해 주자면 이래. 원형불이 산을 싫어해. 아, 그렇구나. 원형불이 높은 산을 싫어해. 100m짜리 저 산도 지금 높다고 내가 안 올라가고 있어. 어? 알겠어요? 저 배봉산이 지금 후주근한 그냥 동네 야산 조그맣거든?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산이야. 지금 몰랐지. 내가 지금 말해주기 전에까지 몰랐지. 왜 중요하다고? 원형불이 옆에서 평생 살고 죽고 똥 싸고 밥 먹고 평생을 여기서 배봉산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봉산은 어떻게 보면 응? 로또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배봉산에 산신이 4명이 사는데 앞으로 산신이 좀 더 레벨이 높은 산신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산신들이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배봉산이 이 민족을 영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지도하는 이 산이 되고
알겠어요? 대량 이게 무슨 얘기인지? 웃기는 얘기지. 처음 듣지?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원형물이 그렇게 지금 무서운 존재라 그래. 다른 도인들이나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면 에이 무슨 소리야, 미친 소리 같아. 나는 그런 양반들 신경도 안 쓴다. 경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이 믿고 안 믿고 따르든 안 따르든 뭐 하든 안 하든 그게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어쨌든 나는 할 얘기 다 해줬다. 어떻게 보면 이건 청기누설이라고 할 수 있고, 청기누설은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내가 말해주면 말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걸 말하면 천신들 두개 패 죽여버린다고. 건방진 놈이라고. 죽인다는 게 꼭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아니라니까 자꾸 말하는데. 사람을 꼭 죽이는 건 아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게 가장 핵심이 중요한 거고, 사람은 직접 여기서 뭐 살든 죽든 그걸 그렇게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영적 세계 얘기를 한다니까. 영적 세계의 그 영혼을 밟아 죽여버린다니까.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니까. 근데 원영분이 직접 말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듣고 말라면 말고. 아이고 그러면 조계종이나 청주교나 개신교나 이쪽에다 거대한 뭐 교회나 뭐 절을 지어야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대통령궁을 이쪽으로 직접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근데 용산으로 온 게 유 대통령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겠지. 나는 그냥 얘기 다 해줬어. 그냥 장난처럼. 그렇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황백대전 하기는 딴 게 아니고 워싱턴 DC에서 서울로 패권이 이전해 오는데 뭐 돈을 엄청나게 한국이 번다는 건 아니야. 응?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다는 것도 아니야. 인구가 앞으로 많이 줄어든대. 한국이 줄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인구가 크게 다시 늘어나서 5천만이 아니고 1억이 된다고 하더라고. 응? 1,000만 대도시가 5개가 되고 나머지 시골 지방에 5천만이 살고, 그래서 5천 해서 100만, 1억 인구가 된다고 하더라고. 남한에서만, 북한 말고. 그렇게 발전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네요. 안심이 아니고, 지금 인구가 진짜 줄어든다니까. 그래가지고,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종교인들이나 모두 난리가 난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한다, 소멸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다시 회복되는 곡선으로 타서, 1억 명까지 늘어난다. 그것까지 봤다. 원년부름 영상을. 그 뒤인 일은 뭐 나도 모르겠고, 거기까지 봤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진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쓰레기 병신들만 많아지지, 엘리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 가지고 잡다한 놈, 범죄자들만 많아진다고. 맨날 칼부림하고 묻지마 범죄하고 뭐, 창녀들 막, 낮에는 사무직 일하고 밤에는 창녀하고, 뭐, 그지 같은 양반들만 많이 늘어나는 게 1억 한국의 뭐 미래상이에요. 인권 존중 좋아하네. 인권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인구가 적을 때나 고품질 럭셔리 인권이지, 인구가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인권이 개판 난장판이 돼. 알겠어요?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다.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통일도 좋은 것만은 아니야. 북한 새끼들, 그 거지 새끼들이 전부 다 통일이 되면 다 범죄자가 된다고. 알겠어요? 막 테러하고 다니고, 막 강도, 강간, 납치, 뭐. 왜? 정상적으로는 절대 이게 서울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의 부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전부 납치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단지 쳐들어가서 납치해가지고, 왜 강남 아파트는 단지는 누구를 납치해도 보통 잘 살잖아. 아무리 안 하면 못 내놓으라 그래도 1억은 뜯어낼 수 있을걸? 응? 아무리 그지 같은 애를 납치했어도 1억은 뜯어낼 수 있을걸? 그러니까 그 통일된 그 북한 애들이 주로 여자는 아니고 남자애들이겠지. 여자들은 창녀들은 많겠지. 창녀가 많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서로 좋은 게 아니야. 통일이 좋은 것만은 아니야. 조선족 자치주까지 먹는다고? 조선족들이 얼마나 또 흉악하고 잔혹하고, 이게 옛날부터 만주족이네 뭐 조선족이네 하는 이 중국에 사는 그 한민족이 굉장히 잔혹해요. 엄청. 그러면 또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형법은 더 강화되고 막 심심하면 사형 집행하고 뭐 아유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래서 좋은 거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다. 알겠어요?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가 좀 밝아진다. 중국은 반면에 미국한테 밟혀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게 된다. 특히 원정부한테 1원도 시주를 안 한 그 문제 때문에 더 밟혀버린다. 인도는 뭐 어떻게 되냐고? 인도는 내내 시시해. 왜요? 인도는 많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지만 영어로 통일을 시켜야 돼. 인도에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전체 민족, 전체 인도의 모든 사는 사람들을 영어 말고는 다른 언어를 쓰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야 돼. 엄청나게. 응? 야, 쟤 뭐냐? 그러면 다 가서 밟아 때려 죽이고 하는 그 초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엄청난 독재자가 나타나야 인도 전역에서 언어가 50개가 넘는다고? 야, 언어를 일단 영어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응?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라는 그 신분 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엉망진창이 돼서 인도는 앞으로도 힘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황백대전한 게. 그러면 내가 인도에 태어났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인도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다만 원영불이 가르치는 이 불교가 인도 불교잖아. 그런 의미는 있는데 인도놈들은 또 힌두교만 믿지 불교 거의 안 믿어요. 웃기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인도는 별로 한마디로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인도와 중국과 이게 다 흐지부지한데 전체적인 파워는 세지는 이유가 돈이 많아지거든 앞으로. 그래서 합산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합산하면 GDP가 돈이 인도와 중국이 합친 게 남북 중국으로 분단되더라도 합친 게 엄청나게 GDP가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돈에 의한 세계적인 패권, 지도력이 강해지는 거고 실질적인 세계를 이끄는 힘은 모두 서울에서 나오고 서울에서도 어디라고? 여기 원영불이 똥 싸고 여기 방구 끼고 평생 살다간 여기에서 나온다. 알겠어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 왜요? 풍수지리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세계에서는 신이 가장 중요한 거야. 풍수지리가 뭐 어디 신 앞에서 지금 까불고 있어. 전화하냐? 그래서 풍수지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관상, 뭐 사주팔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신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영적 세계에서는. 진짜 절대신, 진짜 절대경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모든 걸 다 조종하고 모든 걸 다 통제한단 말이야. 내가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다 망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 다른 종교들도 뭐 아까도 말했나? 1원 한 푼 나한테 시주를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종교를 문을 닫아라 그러면 그 종교가 문이 닫히는 거야. 알겠어요? 전 세계 어느 종교든 내가 닫아라 그러면 닫히는 거야. 무섭네요. 근데 무서운데 내가 그렇게 닫아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뭐 1원 안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닫아라 이러는 또 품격은 아니야. 그런 품격이 절대경지는 아니냐. 그래서 그냥 내두는데 괘씸하게 보기는 보지. 건방지게 보고 있지. 다른 성직자 놈들이 다 헤쳐먹고 맨날 사찰이나 늘리고 그 돈 사찰 하나 늘리지 않고 원영불 시주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있고 불상이나 더 많이 만들고 앉아있고 다른 종교들도 교회 건물이나 크게 짓고 앉아있고 돈을 엉뚱한 데다 쓰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원영불한테 1원이라도 바치란 말이야. 응? 교황이 감사 편지 하나 해가지고 사과 상자 하나 보내라고. 배상자 하나 보내고 원영불 수박 좋아한다고 수박도 보내고 모두 하라고. 근데 안 하잖아.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뭐 꼭 그렇게 안 받았다고 문 닫아라 그러진 않지만 어찌됐든 원영불이 그 종교는 문을 닫아라 그러면 문이 닫혀요. 에이, 현실에서는 멀쩡해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중요해. 영적 세계에서 그 폐업이 된다고. 내가 거기를 영업허가를 취소해 버린다고. 너네는 영업하지 말아라. 문이 닫혀버려. 웃기죠? 무슨 소설 같지? 미친놈 헛소리 같지? 아이고, 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또 헛소리로 갔냐?
내가 지금 엄청나게 걸었어. 지금 혼자 떠들면서. 그래서 난 지금 걷는 게 좋아서 지금 이렇게 막 떠드는 거지. 설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나한테는. 무살림들한테는 설법이 중요해요.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가? 그렇다. 여기까지 막수다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좀 자야겠다. 지금 8시인데 너무 많이 걸었다. 2시간을 넘게 걸었더니 피곤하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